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2일 금요일 아침 9시 31분입니다. 어제 금융시장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유럽 증시 하락했고요. 미국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빨간색도 있는데 하락한 것도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잘 버텼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분위기는 좀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딱 봐도요. 보시면은 이제 빠졌다가 유럽 증시 마감하고 나서 낙폭을 좀 줄이면서 좀 잘 버텨줬습니다. 근데 분명히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분위기가 안 좋았다. 예. 올랐다가 빠졌다. 회복했지만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락 종목 수도 많고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분위기가 안 좋았냐? 다 아시다시피 소문난 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았죠.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셔야 될 점은 분위기가 왕창 안 좋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어요. 조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던 거는 여전히 이제 시장이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장의 낙관론은 굉장히 강합니다. 시장의 낙관론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 낙관론의 대표는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죠. 아시다시피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낙관론이 3월 금리 인하 기대감 혹은 연착륙 기대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설명은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하겠습니다. 이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게 이제 시장의 기존 추세를 이끄는 주요 원인이죠. 주식이 올라가고요. 3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3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고 주식이 올라가고 이게 기존 추세가 이 기대감 때문에 삼박자가 지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에 물가 지표가 좀 높게 나왔지만 이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은 강해요. 그러니까 어젯밤 물가가 예상보다 높았다라고 해서 시장이 막 대폭락하고 패닉에 빠진 게 아니고요. 잘 버텼죠. 조금 빠지는 선에서 마른 거죠. 잠깐 이거 기사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심지어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전날보다 약간 높아졌다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여전히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3월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라는 강한 자신감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는 없는데요. 솔직히 왜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 확인했죠.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했죠. 고용이 좋은데 금리는 하겠냐고요. 그죠? 고용지표도 그렇고 하여튼 각종 지표들을 확인해 봤을 때 이렇게 사실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강하게 갖고 갈 수가 좀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고 있다. 강하게 갖고 있다 이겁니다. 파월 의장의 FOMC에서 한마디 때문인가 싶긴 합니다. 하여튼 갖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한데 근데 일단은 뭐 말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냥 이런 현상이 분명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이제 투자자로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저게 말이 되냐 하고 안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높은 물가 지표에도 불구하고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다는 현상 자체는 분명히 일단 이해를 하든 말든 받아들여야 될 현실입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젯밤에 이제 이런 낙관론에 살짝 금이 간 거죠. 살짝 조금 금이 갔다라 보시면 됩니다. 높아진 물가 때문에 살짝 이 기대감에 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물가가 지난번에 CPI 10%에서 5% 내려오는 거 하고 4%에서 3% 그리고 3%에서 2% 가는 거는 이건 급이 다른 난이도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어젯밤에 시장이 확인한 거죠. 야, 10%에서 5% 갈 땐 금방이더니 4%에서 3% 떨어지는 건 한참 걸리고 3%에서 2% 야, 이 마지막이 어렵구나라는 걸 어젯밤에 시장이 좀 알은 겁니다. 팔씨름 해보시면 아시죠? 팔씨름 딱 각도가 가운데 0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쑥 넘어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마지막 상대의 손목이 바닥에 터치하는 이 순간까지가 가장 힘들죠. 예. 지금 이런 구간에 왔구나라고 시장이 약간 이제 우려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 어떤 기대감은 유효한 거고요. 아직 기대감이 강한 거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죽고 있다. 추세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되는 건 맞아라는 자신감이 강하게 깔려 있고 다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약한 우려. 조금 힘든 구간이 남았네라는 약한 우려가 등장한 겁니다. 이 정도로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자로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뭐냐면 제 생각에 중요한 건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지금 약한 우려가 등장했다라 말씀드렸는데 약한 우려가 등장한 이 시점이 하필이면은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시점에서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전고점 자리 부근에서 그런 우려가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뭐 금리의 입장에서도 보면 뭐 지금 쌍고점의 가능성이 뭐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자리. 금리가 아니죠. 이건 국채 선물이죠.
혹은 뭐 애플 같은 걸 보면은 애플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난번 쭉 하락을 하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반등의 고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저항 부근에서 저런 어떤 기대감에 약간 금이 갔다. 이런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 어떤 뭔가 역발상의 냄새가, 그죠? 역발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기존 추세,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기존 추세가 바뀌는 냄새가 어젯밤에는 조금 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냄새 정도가 납니다. 냄새 정도만. 어디서 조금 이상한 냄새 나지 않냐? 이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근데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확인을요. 예. 이게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어젯밤 이제 시장에 어떤 반응이 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어젯밤 시장의 반응은 솔직히 좀 100%다 믿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어젯밤 아시다시피 물가지표가 소문난 잔치다 보니까 물가지표가 발표되는 순간부터 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어마어마하게 막 위아래로 들썩들썩했죠. 그러니까 어젯밤은 사실 금융시장이 이제 뭘 했냐면은 이거 분봉상에서 나왔던 이 장대 양봉, 이 장대 음봉을 해소하는데 이거 소화한다고 어제 하루 종일 그냥 왔다 갔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한국 증시 어제 마침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에 한국은행, 금통위니 뭐 무슨 경제지표니 그런 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이 옵션 만기일에는 아시다시피 옵션의 가격 베팅, 이런 투기적인 가격 옵션의 투기적인 가격 베팅이 이게 이제 오히려 시장 전체를 흔드는, 꼬리가 어떤 몸통을 흔드는 그런 투기적인 날이라 볼 수 있는데, 어젯밤 미국 증시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젯밤 그 순간적으로 나왔던 분봉상 그런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젯밤 그런 과잉을 해소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어떤 물가지표에 대한 진정한 어떤 매크로적인 그런 의미, 그런 거는 시장의 반영이 아직은 조금 좀 덜 된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젯밤은 그냥 어젯밤은 하루 종일 투기하는데 사람들이 힘을 썼다. 진정한 물가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에 대한 탐색, 의미에 대한 반영은 앞으로 이제 뭐 오늘 밤 혹은 뭐 내일 밤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어젯밤에 나온 시장의 반응을 아예 개무시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어젯밤 나왔던 시장의 반응도 의미가 있어요. 어젯밤 시장의 반응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금리가 출렁출렁했던 거 받아들여야 되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던 것도 일단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긴 되는데, 근데 어젯밤 이런 움직임에는 제 생각엔 투기성 한 80%, 그리고 진정한 어떤 물가지표에 대한 반응 조금 약간 첨가가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가지표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오늘 밤 혹은 뭐 내일 밤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좀 더 반영이 필요하지 않나, 반영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좀 뭐 잘 지켜보자, 앞으로 열심히 하자, 뭐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일단 물가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근데 어젯밤 이래저래 제 생각엔 굉장히 좀 상징적인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금융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상징적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비트코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자산이죠. 상징성이 높은 자산이 얘가 이제 어젯밤에 미국 증시에 첫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됐습니다.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뭐 상장이 됐으니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때문에 상장이 됐으니까 비트코인이 대세 상승한다, 앞으로 이것 때문에 뭐 대폭락을 할 거다, 뭐 아직 뭐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이벤트들이 지금 집중이 되는 걸로 봐서 물가지표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 상장도 그렇고 지금이 확실히 뭔가 중요한 때이긴 한가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테슬라가 뭐 보시다시피 베를린 공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래서 2주간 뭐 가동 중단이 되고, 그 렌트카 업체 허츠에서 전기차 2만 대를 매각한다라는 악재 뭐 이런 게 등장하면서 전기차가 좀 부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 이것도 조금 좀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주식시장, 전체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대장은 누구다?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죠. 미국 주식 중에 뭐 나스닥 중에 뭐 예를 들면 애플, 뭐 빅테크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지금 전기차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대장이란 말이죠. 전기차, 테슬라 대표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2차 전지, 이런 친구들이 지금 주식시장의 대장인데, 이런 대장들의 요즘 자꾸 이제 슬슬 이렇게 악재가 나오고 있고 얘네들 주가가 안 좋죠.
대장에 이런 악재가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어떤 시장에 있어서 어떤 지금 중요한, 시장이 지금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어떻게 된다, 뭐 그런 건 뭐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좀 굵직한 뉴스들이 겹쳐서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우린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을 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니까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젯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나왔죠. 뭐 요거는 엄청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일단 알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알고 넘어가자. 유조선 납포했답니다. 이란이요. 미국 유조선 납포했다. 홍해에 이어서 원유동맥 호르무즈까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테슬라 악재도 있고 물가 지표가 높았던 것도 악재고 이런 것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악재고 이래저래 이제 금리가 상승할 만한 재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재밌게도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재밌게도 금리나 기대감은 높고요. 투기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래서 오늘 밤에 혹은 뭐 내일 밤 다음 주까지 조금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이런 금리나 기대감 과합니다. 조금 좀 이건 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달에 금리나 미국이 은행이 망하거나 뭐가 망해야 3월달 금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사실 제도권 전문가들도 3월 금리 인하는 좀 과하다, 기대감이 좀 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대감이 좀 과하다라는 게 뭐 정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정도 상황이에요. 근데 시장은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존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추세 잘 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근데 이제 이 중요한 자리에 왔다라 말씀드렸죠. 나스닥입니다. 중요한 자리에 왔고요. 어딘가에 이제 저항을 조금씩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젯밤 나왔던 봉을 기준으로 해서 역발상 하시고 싶으신 분들, 하방 베팅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할 수 있는 근거는 어젯밤에 등장한 거예요. 그러나 그 근거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어젯밤에 신호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찐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말씀드렸죠. 어떤 뭐 약한 크랙이 같다고요. 약한 금이 같다고요. 기존 기대감에 금이 같다고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기존 추세에 약간의 금이 간 것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이 간 거는 이게 이제 더 확인이 필요한 거겠죠. 그 금이 다시 메꿔지면서 다시 붙으면서 시장이 추세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갈지 아니면 그 금이 벌어지면서 뭐가 붕괴가 될지는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지금 금이 간 자리가 근데 하필이면 중요한 자리에서 금이 간 겁니다. 어젯밤 모습을 보시면 이래요. 이제 분봉을 좀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한동안 이제 집중하자라 이야기해놓고 뭐 사실 저도 그냥 뭐 좀 적당히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분봉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아닌지 싶습니다. 나스닥 30분봉인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지금 몇 주간 움직임을 보시면 17,000 위로 올라가면 나스닥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날 그 12월 28일부터 해서 여기 지금 제가 줄 거놓은 이 순간부터 해서 여기 뒤쪽으로는 지금 17,000 넘어가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아래쪽으로 빠질 생각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의미 있는 너무 의미 있는까지는 아니고 어떤 그 강한 대기 매수세를 확인을 했습니다. 아래 꼬리 길게 달린 거 보세요. 어젯밤에 아직도 주식 대기 매수세가 많다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젯밤에 17,000 위에서 좀 빠진 저항을 확인하긴 했는데 이 저항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제 저항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그랬다면은 이 대기 매수세가 여기서 힘을 못 썼을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이 매도세가 강했더라면은 쭉 내려왔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의미 있게 하락 마감을 했겠죠. 근데 일단 보시다시피 대기 매수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17,000에서 한 17,050 사이, 어제 고점이 한 17,0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7,000에서 17,050 여기 사이는 얘가 이제 올라오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근거구나. 여기는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부터 저도 조금 이제 다시 주식시장을 나스닥을 조금 집중해서 볼 생각이 있습니다. 어젯밤엔 그냥 주식시장은 안 봤어요. 그냥 편안하게 잤습니다. 어젯밤엔요. 주식시장은 뭐 볼 필요 없겠다 싶어서 잤어요. 어젯밤에 장 초반에 많이 빠진 건 저도 봤지만 장 초반에 빠진다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마감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빨리 잤어요. 근데 어쨌든 어젯밤에 빠졌다가 어느 정도 회복했는데 이 회복 못한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복 못한 구간은 저항으로서 인식이 되면서 여기까지 만약에 올라오면 나는 여기서 이제 하방 베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다 말씀드렸고요. S&P도 비슷해요. S&P도 뭐 보시다시피 어딘가를 못 넘고 있죠.
물론 이제 근데 사실 이게 전형적인 그런 쌍고점을 만드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예, 지금 시장이 분명히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여기가 역사적인 고점.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어. 야,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강하고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매수세가 강한데 여기서 추세적으로 꺾이겠습니까? 솔직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추세적으로 꺾일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근데 아무튼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기 이렇게 꺾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예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뭐 충분히 좀 있긴 있었죠. 나스닥이 작년에 꺾일 때 어땠나요? 아, 작년이 아니죠. 옛날에 16,400에서 꺾일 때 어땠어요? 나스닥이. 이거 교과서대로만 보면은 야, 여기가 어떤 중요한 저항인데 한 번 도전하고 두 번 도전하고 세 번째나 도전했는데 이까지 올라왔으면 사실상 더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꺾이더니 추세적으로 꺾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S&P에도 아무튼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긴 있습니다. 그 충분히 지금 그래서 다시 S&P 보는데 S&P가 제법 강하게 오르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항에 걸쳤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넘어가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등장한 거죠. 이 뭐 분봉 안 봐도 딱 보면 보이죠. 구체적으로 분봉 보시면서 대응하실 분들은 뭐 이제 어딘가에 선을 그어놓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아, 보니까 S&P는 대략적으로 한 여기 정도가 저항이구나. 여기 위로 올라가면 힘을 못 쓰는구나. 여기가 4,830 뭐 이 정도 되는구나. 4,825, 30 이 정도 위에 올라오면 S&P는 힘을 못 쓰는구나. 아, 난 그럼 여기 위에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젯밤에 강한 매도세를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 봐라, 여기 저항이 있네 라는 거를 살짝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뭐 상징적인 또 뭐 중요한 때이고 하니까 저런 자그마한 게 그죠? 지금 자그마한 금이 간 게 저게 이제 큰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도 하고 역발상 하실 분들은 할 수 있다. 역발상 할 만한 작은 근거는 등장했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작은 틈이 등장했는데 그 틈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러셀 지수는 약하죠. 러셀 지수는 보시다시피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이제 붕괴시키기 직전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왔는데도 일단 아직까지는 지지력은 없다. 이런 겁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봤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이벤트들이 이래저래 막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러셀 지수 보시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요까지 쫙 한 파동으로 빠졌고요. 요까지 반등 나오고 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약간 코스피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코스피 고점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모습 확인했죠. 얘도 지금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뜨끈뜨끈하고 3월 금리 인하네 뭐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친구들이 좀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좀 전에 애플 제가 아까 살짝 맛배기만 보여드렸는데 애플도 그래요. 지금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거든요. 한 번에 쭉 빠진 거라고 보셔도 뭐 큰 상관이 없죠. 크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 사이클이란 말이죠. 지금 반등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가 중요한 저항입니다. 여기 이날 음봉의 시가가 중요한 저항이죠. 1월 2일날 새해 첫날 급락했던 음봉의 시가가 중요한 저항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걸렸어요. 물론 지금 보시면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이래서 아직까지 이 반등 흐름은 유효합니다. 좀 더 이어질 수 있는데 어젯밤 음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음봉을 오늘 밤 극복하지 못하면 여기서 의미 있는 고점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반등이 끝나고 이렇게 다시 이제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잘 봐야 돼요. 지금 애플도 보시면은 이제 위쪽에서 올해 뭐 작년 말부터 한 게 이런 식으로 어떤 짜잘짜잘하게 빠지면서 어떤 여러 번 저항을 확인했고 그렇게 해서 쭉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반등이 여기서 끝날 굉장한 위험이 생긴 겁니다. 반등이 그러니까 뭐죠? 지금 코스피나 러셀 지수 같은 거는 쌍고점을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쌍고점을 만들고 있는데 쌍고점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면서 지금 또 빠지려고 하는 이런 위기. 이미 약했던 애플 같은 친구들은 쭉 빠졌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 사이클인데 반등이 너무나 약한 이런 모습, 이런 것들 그죠? 좀 뭔가 심상치가 않긴 합니다. 물론 근데 아직 강해요. 확인해봐야 됩니다. 오늘 밤에 또 올라가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이제 현물 차트 한 번만 볼 건데 나스닥도 여기 보시면 어젯밤에 고점이 분명 높아졌어요. 어제보다. 그죠? 전일보다 계속해서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등 아직까지 반등세가 유효합니다. 오늘 밤에 또 상승 마감하면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오늘 밤에 상승할지 아니면 다시 되돌릴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 확인이 필요한 거고
다만 이제 어제 음봉이 나왔으니까 저는 이걸 믿고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예.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어젯밤에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어떤 좀 고점이 좀 정체가 되거나 고점을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지.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거는 어떤 아직도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음봉이 나오든 하락을 하든 말든 어젯밤엔 잤습니다. 예. 쭉 다 봤죠. 예. 하여튼 어제 그래서 주요 종목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렇게 음봉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밤엔 이제 역발상 하실 분들은 이런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해봐야겠다 할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요. 확인이. 이게 작은 근거예요. 작은 금이 간 겁니다. 작은 금이 다시 메워질 수도 있는 거고, 작은 금이 더 크게 커져서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인이 필요하다. 엔비디아도 약한 그죠? 약한 금이 간 거예요. 약한 금. 저게 이제 금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밤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 테슬라는 뭐 줄줄줄 빠지고 있고. 하여튼 근데 이런 그 일종의 뭐 대장 섹터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 악재가 등장하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예. 변동성 지수들은 뭐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이 어떤 중요한 라인들을 붕괴시키고 있지는 않고, 하여튼 근데 시장이 안정적입니다. 아직까지 잘 떨어지면서 안정적이긴 한데, 이제 결정적인 어떤 거는 지지력 부근까지, 아직까지 어쨌든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에 있으면 미국 증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다 봤습니다. 유럽 증시 어젯밤에 이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문 닫고 나서 미국 증시 반등했죠. 아마 오늘 조금 상승 출발은 하긴 할 거예요. 아마 유럽 증시 특별한 일 없으면요. 근데 뭐다? 분명한 거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근거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독일 증시 여기서 3거래일간 저항을 확인하면서 여기가 어떤 의미 있는 고점이 될 가능성을 높였죠. 하나, 둘, 셋, 3고점 만들어냈고, 중요한 지지선 중요한 지지선만 붕괴시키면 되는데 아직 지지선을 붕괴시키지는 못했다. 그죠? 예. 붕괴되면은 이제 추세 전환이고 좀 와르르 빠질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죠? 주식시장 다 봤습니다. 금리와 달러 좀 보겠습니다. 금리 어젯밤에 어떻게 됐죠?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좀 더 확인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다. 어젯밤 이제 금리를 어떻게 했냐? 사실 어젯밤에 이제 제가 좀 어젯밤에 어디 좀 갔다 오느라 미국 물가지표 발표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좀 밤에 운전 중이었어요. 그래갖고 사실 제대로 좀 못 보고 제대로 대응도 좀 잘 못했는데, 어젯밤에 사실 약간 좀 역발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야, 오히려 이거 물가지표가 저렇게 나왔는데 금리가 떨어진다에다가 이거 베팅을 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들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보니까 장 초반에 조금만 좀 보다 잤는데 결과적으로 뭐 금리가 슬슬 장 초반에 올라가는 것 같길래 뭐 결과적으로 뭐 상승에 베팅을 하긴 했는데요. 하여튼 어젯밤에 그런 역발상도 좀 해볼만 하긴 했다. 단기적인 매매 입장에서 뭐 그런 이야기 살짝 좀 말씀드리고 싶긴 하더라고요. 지금 금리의 움직임이 요즘에 전부 다 역발상, 전부 다 청개구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개구리로. 가만 생각해 보시면 1월 5일날 금리가 올랐다 빠졌거든요. 올랐다 빠진 게 고용지표 나오면서 그랬어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만한 재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떨어지고요.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좀 몇 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하여튼 어젯밤에도 결과적으로 좀 역발상으로 좀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근데 그 물가지표는 좀 무시하지 못할 재료인 것 같긴 하고요. 하여튼 아직까지 그냥 계속해서 금리는 답답한 구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뭐 특별히 뭐 제가 뭐 어떤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금리가 올라간다에다 일단 적당히 베팅은 해놨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지금 약간 손실 중이긴 한데 일단 그냥 좀 버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금리는요, 이게 지금 명확한 방향성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뭐 약간 좀 어떤 박스권의 영향권 그 정도로 일단 아직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의 영향권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이제 근데 이 분명히 어젯밤에 그런 투기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일봉상에서는 이게 10년물 국채 선물인데 분명히 더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리가 더 떨어지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양봉에 지금 거래량 많이 섰죠. 예.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하다. 예. 이런 모습이 일단은 이런 의지를 지금 어젯밤에 살짝 본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거는 금리는 답답한 구간 안에 있다라고 일단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금리를 이게 이제 금리 ETF 같은 것들을 보시면 사실 이런 그림이에요. 사실 이런 그림에 더 가깝습니다. 이 30년물 금리이긴 한데요. 이 미국 증시 본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 채권, 뭐 금리 관련된 ETF들은 아직도 보시다시피 이런 박스권 모양을 대부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이런 상황에서 박스권인데 뭐 굳이 뭐 금리 물가지표 저렇게까지 봤는데 금리가 올라간다에다 베팅했는데 굳이 이거를 뭐 손절하고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아직 손절할 때도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냥 뭐 좀 일단 보면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어젯밤은 그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금리가 미리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확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진 건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아무튼 좀 확인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뭐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만히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 지금 말이 살짝 꼬이는데, 하여튼 지금은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로 마음먹으면은 굉장히 이 위쪽에 저항만 돌파한 척하면 굉장히 금리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번에 빠져야 될 때에서 안 빠졌기 때문에, 빠져야 될 때에서 안 빠졌고, 여기 이번에 고점 높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쌍바닥 만들고 있는데, 금리가 여기까지 내려와 쌍바닥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기간 조정하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검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뭐 논리적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금리는 역발상으로 움직였거든요. 사실 뭐 이런 구간에서도 좀 그런 것 같고, 뭐 이런 구간에서도 그런 것 같고, 역발상으로만 계속 움직였는데 뭐 한 번쯤은 이제 정방향 줄 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지켜보자고요. 일단 달러도 뭐 결과적으로 혼조해요. 달러도 결과적으로 혼조합니다. 아직까지는 금리는 혼조한 구간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금리 선물인데, 10년물 국제 선물인데, 어젯밤 이제 운전하면서 대충 보긴 봤는데, 보시면은 이 결과적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박스권이다라는 뭐 그런 모습이었긴 했고, 그래서 그냥 일단 적당히 시큰둥하게 베팅하고 그냥 잤습니다. 요 정도 그냥 뭐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다 봤죠?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슬슬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하방 경직성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국제유가 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전날 하락했던 것 때문에. 근데 보시다시피 잘 버텼죠. 버텨야 될 때, 빠져야 될 때 잘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하방 경직성은 잘 만들어졌고, 어딘가만 이제 돌파한 척하면 국제유가도 지금 보다 이렇게 되면은 급등 가능해요. 지금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그 힘을 적당히 모으면은 이게 이제 힘을 적당히 모으면은 시세가 좀 부실할 수 있어요. 올라가더라도.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약간 좀 극단적으로 좀 변동성을 많이 죽이면서 힘을 좀 많이 모으면은 한 번에 후uk 튀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금리나 국제유가나 모양들이 지금 좀 힘을 극단적으로 많이 모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약 방향을 마음먹고 위로 올라가기로 혹은 뭐 내려가기로, 얘가 방향성을 어떤 쪽으로 주기로 마음먹으면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금리도 그죠? 금리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성을 많이 죽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 물론 10년 국채 금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거의 박스권 붕괴된 거긴 한데, 하여튼 얘가 올라가기로 마음먹으면 엄청 올라가고, 떨어지기로 마음먹으면 좀 많이 떨어지고, 하여튼 그럴 거다라는 겁니다. 힘이 좀 많이 모여 있다. 뭐 이 정도까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 봤죠? 오늘 한국 증시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는데 약하네요. 그죠? 한국 증시 그냥 그 미국 증시고 뭐고 일단 악재가 등장했으니까 하락 출발했네요. 그죠? 그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이제 낙폭이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이나 좀 이제 들고 계시는 거고, 지금 뭐 신규로 뭘 하겠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반등이 좀 나오든지 하면은 뭐 반등시 매도 전략 뭐 그런 거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뭐 가만히 입 다물고 있자고요. 한국 증시는 뭐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이 좀 지금 뭐라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낙폭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뭐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콜 옵션이 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콜이 여전히 비싸다고요. 콜 더 죽어야 돼요. 한참 죽어야 돼요. 뭐 그런 점들.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서 뭐 요요 현상이 좀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현상 정도 말씀드렸고, 뭐 딱히 할 말은 없고,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면 된다. 지금 하방 추격은 좀 아니다. 그렇다고 주식 매수, 주식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은 등장하고 있지만 주식 매수를 하기 위한 양봉도 없고 상승마감도 없다.
양봉이나 상승이 등장하고 나서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양봉도 안 나오고 장대 양봉도 안 나오고 상승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코스닥은 뭐 가야 될 때를 좀 놓치고 있네요. 코스닥은 오늘 좀 상승을 해주는 게 상승할 생각이 있으면 상승해주는 게 맞는데, 근데 뭐 보시다시피 상승이 아니고 오늘 상승할 날에 일단 하락을 하고 있으니 좀 분위기는 좀 안 좋아진 거고, 다만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뭐 뭐라 할 이야기는 없고요. 하여튼 근데 가야 될 때 못 갔습니다. 요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낮아지고 있긴 하네요, 그죠? 이 정도 간단하게 조금 힘 빠지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변동성 지수는 조금 변화가 생겼죠. 이 지금까지는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서 변동성 지수가 같이 떨어지는 국면이었다면은, 이제 오늘은 지금 지수가 하락하는데 오래간만에 변동성 지수가 다시 변동성 지수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어느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제는 이제 풋옵션에 슬슬 이제 살이 찌고 있다라는 뭐 그런 모습, 이제 슬슬 이제 좀 정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콜옵션 다이어트가 오늘까지 좀 살을 빼니까 조금 좀 빠지는 모양이에요. 이제는 콜옵션도 뭐 어느 정도 이제는 그냥 뭐 볼만한 이제 약간 정상적인 체형이 됐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이 오버슈팅으로 시작해서 언더슈팅으로 끝난다. 살이 엄청나게 쪘던 콜옵션은 살이 많이 빠질 겁니다. 언제까지? 뭐 완전 이제 뼈만 남을 때까지 아마 그렇게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어쨌든 변동성 지수가 지수 하락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오르는 거 보니까 콜은 이제 약간 이제 정상 정도의 체중은 온 것 같다 싶습니다. 이제는 풋옵션이 슬슬 이제 좀 살이 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약간 그런 모습 보이죠? 그 정도. 하지만 여전히 풋옵션이 갈 길은 많이 남았다. 그리고 선물지수가 아직 바닥 나온 것도 아니고 선물지수가 빠질 공간도 아직 한참 남았다. 그리고 콜옵션이 콜옵션도 살이 좀 더 빠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환율은 1320원이 저항이라 말씀드렸죠. 저항 부근에서 매물 소화 중이다. 건전한 모습입니다. 천천히 넘어가기 위한 건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